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제는 쉴 시간이 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피로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지만 정리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만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비싸거나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줄이고 나니 정리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서는 집이 마치 음식을 하지 않는 공간 같다고 농담을 하지만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물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물건을 쌓아두려는 욕심을 점차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대신 돈을 절약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간직했던 물건과 책들은 이제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지럽고 답답했던 공간을 평온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삶이 변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처럼 집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더라도 필요 없는 물건들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사 전문센터 직원들조차 이사 전에 물건을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운반하면서 돈을 낭비하곤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면 삶이 더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정리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벼움과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가 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할 10가지 물건 목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 가지를 정리해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하려고 운동기구를 구입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밖에서 운동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동기구가 구석에 방치되거나 빨래 건조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특히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기구일 경우 청소할 때마다 불편함을 줍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처분을 고려해 보세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사진을 찍어 올리면 판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구가 고장 났다면 무료로 나눔하거나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세요. 이런 운동기구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로 판매할 가치가 떨어지고 처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인조 가죽으로 만든 가방, 신발 및 의류. 인조 가죽 제품은 수명이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조 가죽 표면이 벗겨지면서 작은 조각들이 손, 발, 옷에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가죽 재킷을 입고 출근했다가 벗겨진 가죽 조각이 의자에 떨어져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벗겨진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하루 종일 그 위에 재킷을 걸쳐 숨기기도 했습니다. 인조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해당 제품의 사용 기한이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방이나 신발이 여전히 멀쩡해 보여도 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은 모두 연소하기 쉬운 소재로 일반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래된 가죽 제품이 있다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수건. 수건은 단순한 생활용품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수건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잘못 세탁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건의 수명은 약 2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섬유가 마모되고 세균이 쉽게 번식하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용 중인 수건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건을 어디에 걸어두는지도 중요합니다. 수건을 변기 가까이에 두고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지 않으면 변기에서 나온 세균이 수건에 묻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하세요. 수건을 한 달에 한 번씩 삶아서 세탁하세요. 세제를 사용하고 베이킹소다를 추가하면 세균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얼굴용, 몸용, 발용 수건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은 옷과 함께 세탁하지 말고 따로 세탁하세요. 발을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발이나 화장실에서 묻은 세균이 피부로 전염되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수건은 걸레나 먼지 닦는 용도로 재활용하세요. 네 번째,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정리하기. 우리는 보통 즐겨 입는 몇 벌의 옷만 자주 입습니다. 반면 옷장에 있는 대부분의 옷은 잘 사용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체형이나 패션 취향이 변할 수 있지만 아깝다는 이유로 옷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을 보관하는 것은 옷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옷의 양을 줄이고 옷장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나 지나치게 낡은 옷 정리하기. 목이 늘어난 티셔츠나 너무 오래된 옷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을 잠옷으로 입는 습관이 있다면 편안한 잠옷 한두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부를 원할 경우 자선단체에 옷을 기부하거나 중고 매장에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중고 매장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멋지게 입으려면 옷장 정리부터 시작하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옷을 정리하면 집이 더 깔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사용한 속옷. 속옷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옷은 몸에 직접 닿는 의류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옷을 별도로 세탁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손세탁할 경우 순환 비누를 사용해 충분히 불린 후 세탁하고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세탁망을 활용해 섬유를 보호하며 약한 세탁 모드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하더라도 속옷은 소량의 세균이나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뉴욕대 필립 티에르노, 필러프 티어노 교수에 따르면 속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도 미량의 세균이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속옷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하는 것이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사항, 속옷은 재활용하거나 기부할 수 없습니다. 폐기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잘 포장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세요. 6번째,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선글라스 및 장신구. 선글라스나 장신구 같은 액세서리는 유행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쉽게 구식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쇼핑을 좋아한다면 집 안의 액세서리 수를 관리해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나 장신구는 처음 구매할 때는 비싸지만 몇 년 후에는 현재의 패션 트렌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액세서리를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거나 중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사항, 사용하지 않는 선글라스와 안경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유일, 사용하지 않는 이불과 담요. 이불과 담요는 옷장 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공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해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는 이불은 아무리 세탁해도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구형 이불과 담요는 의류 수거함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클 경우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며 지역 행정사무소에서 처리 스티커를 구입해야 합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동물보호소나 쉼터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늘 단체에서는 오래된 담요를 바닥에 깔거나 동물의 보온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시설은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불과 담요가 더 의미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일요일, 심하게 긁힌 코팅팬. 심하게 긁혀 금속이 드러난 코팅팬은 기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명 식당에서 낡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코팅이 벗겨진 팬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코팅이 벗겨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금속 주걱 사용, 강한 세척, 고온 요리가 있습니다. 코팅이 손상되면 음식이 금속에 직접 접촉하게 되고 원치 않는 화학물질이 식품에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포함된 소금이 팬에 오래 남아있을 경우 코팅의 내구성이 감소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나무나 실리콘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팬을 세척해야 합니다. 만약 팬이 심각하게 긁혔다면 손잡이를 분리한 후 금속과 플라스틱 부분을 지역 재활용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세요. 월요일, 배달 음식용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배달 음식 서비스의 보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가정 내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용기를 음식 보관용으로 재사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해 해로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틀 만에 배출되는 배달 음식 용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1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플라스틱은 섬유나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되지만 실제 재활용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 처리되며 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포장해 올 때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당에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을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와 건강에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깨진 접시와 금이 간 그릇. 금이 간 접시와 그릇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용 중 파편이 갑자기 떨어지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이나 접시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도자기나 유리로 된 물건은 신문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잘 감싸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십시오. 만약 그 물건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면 주방에서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장식품이나 기념품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깨진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불운을 가져오거나 재물운이 사라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균열에서 발생한 도자기 먼지가 음식에 섞이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이 간 그릇을 씻다가 다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상된 물건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리 시에는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거나 수거 작업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히 포장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는 도자기와 유리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요구하니 지역 재활용 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빠르게 처분해야 할 10가지 물건. 1.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공간만 차지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2. 인조 가죽으로 만든 의류. 가방, 신발,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기 쉬운 소재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3. 오래된 수건. 밝고 낡은 수건은 흡수력이 떨어지고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늘어난 티셔츠, 필요하지 않은 옷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5. 1년 이상 사용한 속옷, 위생과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6.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오래된 선글라스, 장신구 등은 재활용하거나 처분하세요. 7. 사용하지 않는 담요와 이불,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8. 코팅이 손상된 프라이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즉시 폐기하세요. 9. 배달 음식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을 피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세요. 10.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 안전과 위생을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기부할 때 주의할 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기부 물품이 재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류와 물품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물건을 적게 축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한 사람은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쌓인 물건들이 실제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죽는다면 가족들도 나처럼 이런 물건들을 치우느라 고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물질을 축적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집중하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삶의 경험이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더 간소하고 행복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간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